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이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5억 빚더미 과부. 하루 가짜 아내 되더니 인생 역전. 65세 박은주 씨에게는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남겨진 것은 따뜻한 추억이 아닌 차가운 빚 독촉장뿐이었죠. 무려 5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금액 앞에서 그녀는 매일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져 갔습니다. 하루하루가 생지옥 같았던 그녀에게 어느 날 믿기 어려운 제안이 들어왔는데요. 단 하루만 남의 아내 역할을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이 위험한 거래가 그녀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았을까요? 절망에 빠진 한 여인의 믿기 어려운 인생 역전 스토리.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은주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65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절망적인 순간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 절망이 제게는 새로운 시작의 문이었던 것 같아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6개월이 지났을 때 저는 그제야 현실을 마주해야 했어요. 아침마다 울리는 독촉 전화로 잠에서 깨어나는 게 일상이 되었죠. 박은주 씨, 언제까지 이렇게 버틸 건가요? 5억은 큰 돈이에요. 채권자들의 목소리는 날이 갈수록 더 차가워졌습니다. 처음엔 사정을 봐달라고 애원조로 말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협박조로 바뀌어 있었어요. 집 앞에는 매일 다른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정중하게 시작해서 협박으로 끝나는 대화들. 어머니, 이해해 주세요.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돈은 받아야 하거든요. 젊은 직장인부터 험상궂은 중년 남자까지. 그들의 얼굴은 달랐지만 하는 말은 똑같았죠.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몰랐어요. 사업이 어렵다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큰 빚이 있는 줄은 몰랐거든요.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면서 남편은 저에게 이런 짐을 남겨두고 갔어요. 장례식장에서 조문객보다 채권자들이 더 많이 온 걸 보고 저는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냉장고는 이미 텅 비었고 전기요금 고지서는 빨간색으로 바뀌었어요. 가스도 끊어진 지 오래라 찬물로 라면을 끓여 먹는 게 하루 한 끼 전부였습니다. 그마저도 3억을 돈이 떨어져 가고 있었어요. 거울을 보면 6개월 만에 10년은 늙은 것 같은 제 모습이 보였어요. 머리는 하얗게 새고 뺨은 쭉 들어가고 눈가의 주름은 깊어져 있었습니다.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을 끊었어요. 돈 빌려달라고 할까봐 무서웠나 봐요.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도 없었어요. 자식이 없었던 저희 부부에게는 서로가 전부였거든요. 이제 정말 혼자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숨이 막혔어요. 밤마다 잠들기 전에 생각했어요. 내일 아침에 눈을 뜨지 않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제 자신이 무서웠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매일이 고통의 연속이었거든요. 어느 날 밤, 정말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였어요. 바닥에 떨어진 신문지를 주우다가 작은 광고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색 아르바이트, 결혼식 파트너 모집, 당일 지급, 고액 보수. 처음엔 사기라고 생각했죠. 요즘 이런 사기가 얼마나 많은데요. 하지만 절박한 상황에서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어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떨리는 손으로 그 번호를 다이얼했습니다. 설마 진짜일까 싶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어요. 전화벨이 울리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게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줄은 그때 꿈에도 몰랐습니다. 전화를 받은 여성의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어요. 나이 지긋한 중년 여성 같았는데
말투도 정중하고 신뢰감이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광고 보고 전화드렸는데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니 그녀가 친절하게 설명해 줬어요. 결혼식에서 신랑 아버지의 배우자 역할을 해주시면 됩니다. 하루만요. 보수는 현금으로 당일 지급해드려요. 액수를 들었을 때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하루 만에 제 빚의 상당 부분을 갚을 수 있는 돈이었거든요. 정말 이만큼이나 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의뢰인분이 워낙 급하게 부탁하신 일이라서요. 특별 보수예요. 그녀의 설명에 따르면 신랑의 아버지가 최근에 혼자가 되셨는데 아들 결혼식에 혼자 앉아있기가 민망해서 파트너를 구한다는 거였어요. 정말 하루만 하면 되나요? 다른 조건은 없고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더니 그녀는 웃으며 답했어요. 네, 정말 간단해요. 그냥 예쁘게 앉아 계시기만 하면 돼요. 의뢰인분이 워낙 점잖으신 분이라 걱정하지 마세요. 절대 이상한 일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걱정이 앞섰어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이렇게 큰 돈을 하루 만에 벌 수 있다니 뭔가 함정이 있을 것 같았어요. 혹시 다른 일은 안 해도 되죠? 그냥 결혼식에만 참석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이에요. 걱정 마세요. 저희 회사는 10년 넘게 이런 일을 해왔어요. 완전히 합법적이고 안전한 일입니다. 그녀는 제게 며칠 시간을 주겠다고 했어요. 생각해보고 연락 달라는 거였죠.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동안 고민했어요. 위험할 수도 있는 일이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거든요. 5억 원의 빚을 어떻게 갚을 건지, 매일 찾아오는 채권자들을 어떻게 피할 건지. 이틀 후, 저는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결정은 확고했어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었거든요. 사흘 후, 약속 장소인 강남의 한 카페에서 만난 의뢰인은 제 예상과 완전히 달랐어요. 68세라고 하기엔 너무 젊어 보였고 무엇보다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정도연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는 깔끔한 네이비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어딘지 쓸쓸해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정도연입니다. 그가 일어나 정중하게 인사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뭔가 무서운 사람일 줄 알았는데 너무 신사적이었거든요. 키도 크고 자세도 꼿꼿했는데 미소가 정말 따뜻했어요. 사실 아내가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 결혼식에 혼자 앉아있을 자신이 없어서요. 그의 말을 들으니 가슴이 아팠어요. 돈 때문에 시작한 일이었지만 이 사람도 저처럼 외로운 사람이구나 싶었거든요. 그의 눈가에 스친 쓸쓸함이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았어요. 아들이 걱정할까 봐 지금까지 혼자라는 걸 숨겨왔는데 결혼식만큼은 너무 외로울 것 같아서요. 그가 말하는 동안 목소리가 조금씩 떨렸어요. 강한 척하려 하지만 실제로는 매우 연약한 사람이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연습은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우리의 가짜 러브스토리를 만들어야 했거든요. 도연 씨가 미리 준비해온 노트를 펼치며 말했어요. 사람들이 물어볼 수 있는 질문들을 정리해 봤어요. 우리 어떻게 만났는지, 언제부터 사귀기 시작했는지, 이런 것들 말이에요. 대학 동창이었는데 최근에 동창회에서 제외했다고 하면 어떨까요? 도현 씨가 제안했을 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그럼 사귄 지는 얼마나 됐다고 할까요? 6개월 정도요. 너무 길면 왜 결혼식 때까지 숨겼냐고 물어볼 테니까요. 그의 말이 일리가 있었어요. 우리는 며칠에 걸쳐
세세한 부분까지 맞춰갔습니다. 첫 데이트 장소는 한강공원. 서로의 취미, 좋아하는 음식까지요. 은주 씨는 어떤 취미가 있으세요? 독서요. 그리고 요리하는 것도 좋아해요. 그럼 제가 책을 좋아한다고 하면 어떨까요? 공통점이 있으면 더 자연스러워 보일 것 같아요. 연습을 거듭할수록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가짜 이야기들이 점점 자연스러워졌고, 도연 씨와 대화하는 게 편해졌어요. 은주 씨는 어떤 음식을 좋아해요? 그가 물었을 때, 저는 된장찌개요. 따뜻하고 집 같은 느낌이라서요. 제가 답하자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저도, 그래요. 집 음식이 최고죠. 예전 아내가 된장찌개를 정말 잘 끓였어요. 그 순간 그의 표정이 잠깐 어두워졌어요. 아내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그랬어요. 아직도 많이 그리워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도 남편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알기에 그의 마음이 이해됐어요. 힘드시죠? 아직도 많이 그리우시겠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하니 그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그러게요.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갑자기 혼자가 되니까 매일이 어색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습관적으로 아내 목 아침도 차리고 TV도 아내가 좋아하던 채널로 틀고 우리는 점점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가짜 연인 관계를 연습하면서 진짜 우리 이야기도 하게 된 거죠. 그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팠어요. 저와 비슷한 상황이었거든요. 갑작스럽게 홀로 남겨진 외로움, 그 막막함. 어느 날 연습을 마치고 카페를 나서는데 그가 제 팔짱을 자연스럽게 끼며 말했어요. 내일이 본번이네요. 떨리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어요. 네, 조금요. 실수할까 봐서요. 괜찮아요. 자연스럽게 하시면 돼요. 우리 진짜 부부처럼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이상하게 뛰었어요. 언제부터인가 이게 연기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팔짱을 끼고 걸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는 정말 오래된 부부 같아 보였을 거예요. 자연스럽고 편안하고 서로를 아끼는 그런 모습으로요. 은주 씨, 혹시 부담스럽다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억지로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가 걱정스럽게 말했을 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즐거워요. 이런 연습하는 것도 도연 씨와 이야기하는 것도 정말 그랬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이렇게 깊은 대화를 나누고 함께 시간을 보내니 외롭지 않았어요. 결혼식 당일 아침, 저는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정성스럽게 준비했어요. 오랜만에 입는 정장, 간단하지만 정성스러운 화장까지. 도현 씨가 선물해준 액세서리도 착용했어요. 진주 목걸이와 귀걸이였는데 고급스러우면서도 품격 있어 보였어요. 거울을 보니 오랜만에 사람다운 모습이었어요. 몇 달 동안 거울 보기가 싫었는데 오늘은 달랐어요. 화장을 하고 정장을 입으니 65세 여성답게 우아해 보였습니다. 마치 예전에 제가 돌아온 것 같았어요. 도현 씨가 픽업을 나왔을 때 그의 눈이 반짝이는 게 보였어요. 정말 아름다우세요. 오늘 우리 아들이 어머니를 보고 깜짝 놀랄 거예요. 그의 진심 어린 칭찬에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이런 칭찬을 들었는지 기억도 안 났거든요. 차 안에서 그가 말했어요. 오늘 정말 고생 많으시겠지만 부탁드릴게요. 아니에요. 저도 오랜만에 이런 자리에 나가는 거라 설레요. 정말 그랬어요. 몇 달 동안 집에만 있다가
이렇게 외출하는 것도, 누군가의 소중한 날에 참석하는 것도 너무 오랜만이었어요. 결혼식장에 도착하니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200명은 좋게 되는 것 같았는데 다들 정장을 차려입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어요. 도연 씨는 제 손을 꼭 잡고 사람들에게 저를 소개했습니다. 제 아내 은주입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가짜인 걸 알면서도요. 어머, 정말 미인이시네요. 도연 씨 복 많이 받으셨어요. 사람들의 진심 어린 축하 인사를 받으며 저는 잠시 현실을 잊었어요. 정말 도연 씨의 아내가 된 기분이었거든요. 신랑인 우성 씨를 처음 본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도연 씨를 쏙 빼닮은 것은 물론이고 그 따뜻한 미소까지도요. 키도 크고 잘생겼는데 무엇보다 눈빛이 선했어요.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우성 씨가 깊이 인사하며 제 손을 잡았을 때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어머니라는 호칭이 이렇게 따뜻할 수 있구나 싶었거든요. 자식이 없었던 저에게는 평생 들어볼 수 없을 줄 알았던 말이었는데 이렇게 진심으로 부르는 아들이 생겼다는 게 신기했어요. 물론 가짜였지만요. 아버지가 어머니 얘기 많이 하셨어요. 정말 뵙고 싶었는데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우성 씨의 말에 도연 씨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우성아, 어머니께 인사 제대로 드려라. 네, 아버지. 신부도 정말 예뻤어요. 하얀 드레스를 입고 있는 모습이 공주 같았는데 우성 씨를 바라보는 눈빛이 사랑으로 가득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김미정입니다. 신부가 정중하게 인사할 때 저는 얼떨결에 대답했어요. 어머, 정말 이쁘구나. 우성이가 복 받았네. 식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계속 감정이 북받쳐 올랐어요. 우성 씨가 신부에게 반지를 끼워주는 모습, 두 사람이 행복해하는 표정들, 그리고 옆에서 흐뭇하게 바라보는 도연 씨의 모습까지 마치 정말 한 가족이 된 것 같았어요. 하이라이트는 우성 씨가 부모님께 감사 인사를 할 때였어요.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 지금까지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혼자 계실 때도 묵묵히 지켜봐 주시고, 이제 어머니까지 만나게 해주셔서 정말 행복합니다. 그가 저를 향해 깊이 고개 숙이며 눈물을 글썽이는 모습을 보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게 연기라는 걸 까먹을 만큼 진짜 같았습니다. 도연 씨도 눈시울을 붉히며 제 손을 꼭 잡아줬어요. 고마워요, 은주 씨. 정말 고마워요. 그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을 때 저는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어요. 이것이 단순히 돈 때문에 한 일일까? 아니면 정말로 이 가족의 일원이 되고 싶은 마음일까? 결혼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꿈에서 깨어나는 기분이었어요. 하루 종일 행복한 가족의 일원이 된 것 같았는데, 이제 다시 혼자가 되어야 한다니.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런 게 행복이구나. 이런 따뜻함이구나. 도연 씨가 택시비까지 챙겨주며 말했어요. 오늘 정말 고생하셨어요. 덕분에 좋은 하루였습니다. 우성이도 어머니를 정말 좋아했어요. 그리고 약속했던 보수를 봉투에 넣어 건네줬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했어요.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행복한 하루였어요. 제 말에 그가 잠깐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가끔 연락드려도 될까요? 오늘 하루가 너무 좋았어서. 물론이에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하지만 집에 도착한 순간
현실은 저를 가차없이 덮쳤습니다. 대문에 빨간 종이가 붙어 있었어요. 압류 통지서였죠. 빚 5억 원. 변제 기한 만료. 강제 집행 예정. 차가운 글씨들이 저를 조롱하는 것 같았어요. 아까까지 행복했던 기억들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집 안의 상황이었어요. 문이 부서져 있었고 집기들이 뒤엉켜 있었어요. 서랍은 모두 뒤져져 있고 소중한 물건들은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벽에는 스프레이로 쓴 글씨가 있었어요. 도망가지 마라. 끝까지 찾아낼 것이다. 무서워서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냉장고 문에는 협박 편지가 붙어 있었어요. 박은주,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는다. 내일까지 5억을 준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지 각오해라. 글씨체도 거칠고 내용도 무서웠어요. 이제 정말 끝인가 싶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지만 받지 않을 수 없었죠. 박은주 씨죠? 오늘까지라고 했는데 아직도 소식이 없네요. 집에 다녀왔더니 없더라고요. 어디 숨어 있나? 협박조의 목소리에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내일 오전까지 5억을 준비하지 못하면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을 거예요. 이해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주저앉았습니다. 결혼식에서 받은 돈으로는 빚의 일부밖에 갚을 수 없었어요. 여전히 4억 가까운 돈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오늘 하루의 행복이 꿈 같았고 내일이 두려웠습니다.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었는데 아침 일찍 또 전화가 왔어요. 박은주 씨, 오늘 오전 10시까지예요. 약속 지키셔야 해요. 시계를 보니 벌써 8시였어요. 2시간밖에 시간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친구들에게 전화해봐도 이런 큰 돈을 빌려줄 사람은 없었고, 은행에서도 담보가 없으면 대출이 어렵다고 했어요. 집이라도 팔려고 했지만 이미 담보로 잡혀 있는 상태였거든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희망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도현 씨께 도움을 청해볼까 싶기도 했지만 하루 만난 사이에 이런 큰 부탁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오전 9시 30분.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며 집 정리를 하고 있는데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채권자들이 또 온 줄 알고 숨어 있으려 했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은주 씨, 저예요. 도현입니다. 문을 열어보니 정말 도현 씨가 서 있었어요. 어젯밤 일로 엉망이 된 제 모습을 보자 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부서진 문, 어수선한 집 안, 그리고 초췌해진 제 모습까지.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도현 씨, 어떻게? 저는 당황해서 말도 제대로 못했어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어제까지만 해도 우아한 아내 역할을 했는데 지금은 너무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어젯밤에 뭔가 신경 쓰여서 잠이 안 와서 왔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가 부서진 문과 어수선한 집 안을 보며 물었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저는 모든 걸 털어놨어요. 남편의 빚, 채권자들의 협박, 어젯밤 일까지 전부요. 말하는 동안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5억이라는 빚이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서 저에게 남겨준 선물이에요. 매일매일이 지옥 같아요. 어제 결혼식에서 받은 돈으로도 겨우 일부만 갚을 수 있어서 목소리가 떨려서 말을 이을 수 없었어요. 왜 진작 말하지 않으셨어요? 그의 목소리에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어요. 어제 그렇게 행복해 보이셔서 설마 이런 일이 있을 줄 몰랐어요. 그는 제 손을 잡고 의자에 앉히며 말했어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오전 10시까지 5억을 준비하지 못하면 시계를 보니 이미 9시 45분이었어요. 15분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정말 끝인 것 같아요. 저는 체념한 듯 말했어요. 그때 그가 갑자기 일어나며 말했어요. 잠깐만 계세요. 전화 한 통만 하고 올게요. 그리고는 밖으로 나가서 누군가와 통화를 했어요. 10분 정도 지나서 들어온 그의 표정은 단단해 보였어요. 은주 씨, 걱정 마세요.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뭐라고요? 하지만 5억이라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이 문제죠. 은주 씨 같은 분이 이런 고통받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어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루 만난 사이인데 어떻게 이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건지. 하지만 저는 갚을 방법이 이렇게 큰 은혜를 어떻게 갚으실 필요 없어요.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요. 무슨 조건인가요? 저는 긴장하며 물었어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앞으로도 제 곁에 있어 주세요. 진짜로요. 그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제 하루만 봤는데 이미 혼자 지내는 게 너무 외로워요. 은주 씨도 혼자 지내시기 힘드시잖아요. 서로 의지하며 살면 안 될까요? 그의 진심, 어린 제안에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1시간 후 모든 게 해결되었어요. 도현 씨가 연락한 변호사가 와서 빚 정리를 도와줬고 채권자들과의 협상도 마무리됐어요. 마치 꿈 같았어요. 몇 달 동안 저를 괴롭혔던 악몽이 한순간에 끝난 거예요. 정말 괜찮을까요? 저 같은 사람이 도현 씨 곁에 있어도. 제 말에 그는 환하게 웃었어요. 어제 결혼식에서 보니까 우리 정말 잘 어울렸어요. 다른 사람들도 우리가 진짜 부부인 줄 알았거든요. 그 말이 맞았어요. 저도 어느 순간부터 연기라는 걸 잊고 있었거든요. 연기가 아니라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정말 오래전부터 알던 사이처럼요. 그의 말에 제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그날 오후 도연 씨는 저에게 더 자세한 계획을 이야기해 줬어요. 사실 아내와 함께 스위스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어요. 몇 년 동안 모아둔 돈이 있었는데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서 그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어요. 그 돈으로 은주 씨 빚을 갚는 건 제게도 의미가 있어요. 아내가 좋아했을 일이라고 생각해요. 어려운 사람을 도우는 것이니까요. 그는 돌아가신 아내 이야기를 할 때마다 눈빛이 따뜻해졌어요. 하지만 정말 큰 돈인데 제가 어떻게 갚죠? 여전히 걱정이 앞섰어요. 5억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갚으실 필요 없다고 했잖아요. 대신에 저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주세요. 그날 저녁, 우리는 작은 식당에서 일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작은 카페를 하나 차려보면 어때요? 은주 씨 커피 솜씨가 좋으시던데. 그의 제안에 제 마음이 설렜어요. 정말요? 제가 커피를 잘 타나요? 어제 연습할 때 마신 커피가 정말 맛있었어요. 아내가 마셔도 좋아했을 맛이었어요. 그의 말에 용기가 났어요. 오랫동안 취미로 해왔던 일인데 정말 업으로 해볼 수 있을까요? 저도 카페에서 일해본 적이 있어요. 젊었을 때 잠깐이지만요. 요즘 나이 드신 분들이 운영하는 카페들이 인기가 많더라고요. 도연 씨의 말에 점점 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며칠 후, 우리는 함께 부동산을 다니며 카페 자리를 알아봤어요.
여기 어떤 것 같아요? 조용한 주택가에 있는 작은 상가 1층이었어요. 넓지는 않았지만 아늑하고 따뜻한 느낌이었어요. 좋은 것 같아요. 동네 분들이 편하게 들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의 말에 도연 씨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여기로 정할까요? 네, 좋아요. 계약을 하는 동안 정말 꿈 같았어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죽고 싶을 만큼 절망적이었는데, 이제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니, 인생이 이렇게 극적으로 바뀔 수 있구나 싶었어요. 카페 이름은 뭘로 할까요? 도연 씨가 물었을 때, 저는 잠시 생각해보다 말했어요. 늘 함께는 어때요? 이제 우리 늘 함께 할 거니까요. 좋은 이름이네요. 늘 함께. 따뜻한 느낌이에요. 인테리어를 하고 준비하는 동안 우리는 정말 부부처럼 지냈어요. 함께 가구를 고르고 메뉴를 정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요. 어색할 법도 한데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은주야, 이 컵들 어때? 어느새 서로를 이름으로 부르게 되었어요. 예뻐요. 손님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런 소소한 대화들이 저에게는 너무 소중했어요.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지금,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도현 씨와 함께 연작은 카페, 늘 함께는 동네 사람들의 사랑받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면 함께 가게에 나가서 커피를 내리고 빵을 굽고 손님들을 맞이하는 일상이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요. 사장님, 오늘도 아메리카노 한 잔 부탁해요.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씩 늘어가면서 저는 정말 보람을 느꼈어요.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자주 오셔서 이야기를 나누고 가시는데 그럴 때마다 뿌듯했어요. 무엇보다 놀라운 건 우성 씨와의 관계예요. 처음엔 아버지 친구 정도로 생각했을 텐데 지금은 정말 어머니처럼 대해줘요. 어머니, 카페 장사 어떠세요? 손님들 많이 오세요? 며느리 미정이와 함께 가게에 들를 때마다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챙겨줍니다. 어머니가 내린 커피가 정말 맛있어요. 아버지가 매일 자랑하세요. 미정이의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어요. 진짜 며느리를 둔 기분이었거든요. 도연 씨는 저보다 더 열심히 가게 일을 도와줘요. 은주야, 오늘 새로 운 원두 어때? 향이 좋지? 어느새 서로를 이름으로 부르며 진짜 부부처럼 자연스럽게 지내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함께 아침을 먹고 가게에 나가서 함께 일하고 저녁에는 함께 하루를 정리하는 일상이 너무 소중해요. 가끔 손님들이 사장님 부부 정말 보기 좋아요. 오래 사귀셨나 봐요? 라고 할 때면 괜히 얼굴이 빨개져요. 그럴 때마다 도연 씨가 웃으며 말해요. 네, 아주 오래요. 그 말에 저도 웃음이 나와요. 한 달 전에는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동네에서 올해의 모범 상인으로 저희를 선정해 준 거예요. 늘 함께 카페는 단순히 커피를 파는 곳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의 쉼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이유였어요. 시상식에서 상을 받을 때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지난주에는 도연 씨가 깜짝 제안을 했어요. 카페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갑자기 멈춰 서더니 말했어요. 은주야, 우리도 정식으로 결혼하면 어때? 갑작스러운 말에 저는 당황했죠. 벌써요? 아직 1년도 안 됐는데. 1년이면 충분해요. 매일 함께 지내면서 확신했어요. 은주 씨가 제 평생 반려자라는 걸요. 그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처음에는 하루 계약으로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평생 계약을 하고 싶어요.
그의 로맨틱한 말에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평생 계약이라. 좋은 표현이네요. 사실 저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하루 가짜 아내 역할로 시작된 인연이 이렇게 진짜 사랑으로 바뀔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럼 우리 정말 결혼할까요? 제 대답에 그는 아이처럼 기뻐했어요. 정말요? 정말 저와 결혼해 주실 거예요? 네. 도현 씨와 함께라면 언제든지요. 그 순간 그가 저를 꼭 안아줬어요. 거리 한복판에 서였는데도 전혀 부끄럽지 않았어요. 다음 달이면 저희 결혼식이에요. 이번엔 가짜가 아닌 진짜 신부가 되는 거죠. 우성이가 주례를 서겠다고 했는데 제가 어머니 아버지 결혼식 주례를 서는 게 맞죠? 라고 말할 때 정말 감동이었어요. 웨딩드레스도 골랐어요. 65세 신부용 드레스라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거울 앞에 서 있는 제 모습을 보니 정말 꿈 같았어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죽고 싶을 만큼 절망적이었는데 이제는 매일이 행복한 신부가 되었습니다. 도현 씨가 말했어요. 은주야, 우리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처음 만났을 때부터 느꼈어. 저도요. 마치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 운명이었어. 그래서 우리가 만난 거야. 어제는 카페에서 작은 약혼식을 했어요. 단골 손님들과 우성이 가족, 그리고 몇몇 친구들이 참석했어요. 사장님들 결혼 소식 듣고 정말 기뻤어요. 올해 행복하세요. 축하 인사를 받을 때마다 가슴이 벅찼어요. 인생 정말 끝까지 모르는 것 같아요. 5억 빚에 짓눌려 죽고 싶었던 제가 하루 가짜 아내 역할을 하게 되고 그것이 진짜 사랑으로 이어져서 지금은 매일이 행복한 65세 신부가 되었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만난 희망. 가짜로 시작해서 진짜가 된 사랑. 때로는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이 가장 큰 행복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지금 이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앞으로 도현 씨와 함께 더 많은 꿈을 이루고 싶어요. 카페도 더 키우고, 여행도 함께 가고, 우성인의 손주들도 봐주고 싶어요. 65세에 시작된 제2의 인생. 정말 기대돼요. 이것이 바로 제 인생 역전 스토리입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가짜에서 진짜로, 죽고 싶던 인생에서 살고 싶은 인생으로.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언제 어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지 모르거든요.